이번 시간에는 초음파를 이용한 길이 측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초음파를 이용한 길이 측정의 원리를 이해하고 초음파 측정기의 기본 조작법을 이해하는 것이 이번 시간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측정 원리, 초음파 측정기의 구성, 측정 실습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 초음파 측정기의 구성입니다. 다른 측정기도 마찬가지로 그렇듯이 가장 먼저 전원 공급 장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곳에서는 초음파를 발생시키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된 초음파는 이 초음파 센서를 통해서 공작물에 투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작물에서 들어온 신호를 받아서 데이터를 표시하는 부분이 이 부분, 계측기 부분입니다. 이쪽에서 데이터를 표시도 하고 또 필요한 시간을 계산을 합니다. 이 계산한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필요하고 전용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초음파 측정기 동작의 순서를 간단히 살펴보면 전원 공급 장치를 통해서 각 부분에 전원을 공급하고 초음파 발생 장치에서 초음파를 발생하면 그 초음파가 초음파 센서로 공급이 되고 초음파 센서에서 공작물에 투과를 시키면 여기서 초음파가 진행하다가 반사돼서 되돌아오는 것이 다시 계측기 부분으로 돌아가서 여기에서 이제 시간을 계산하고 이 계산된 결과를 컴퓨터로 보내서 전용 소프트웨어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이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초음파 측정기를 이용한 측정 원리는 지금 다음과 같습니다. 초음파 센서에서 초음파를 측정물로 송신하고 측정물에서부터 반사되어 오는 초음파를 다시 센서가 수신해서 음파가 송신해서 수신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간을 거리로 환산을 합니다. 지금 이것이 초음파 센서입니다. 초음파 센서에서 공작물로 초음파를 송신합니다. 그러면 초음파가 진행을 하다가 새로운 어떤 표면을 만나면 그곳에 반사돼서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되돌아간 초음파를 이 초음파 센서가 받아서 계측기 부분으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수신된 시간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길이로 환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초음파가 송신에서 수신까지의 시간을 t라고 하고 음속을 c 그리고 센서로부터 측정물까지의 거리를 l이라고 하면 이 거리 l은 2분의 1 tc라는 공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지금 이것이 초음파 센서고 이게 공작물이라고 한다면 센서에서 송신된 파가 공작물을 맞고 반사돼서 돌아가서 수신파를 센서에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센서에서 공작물까지 이것이 길이로 치면 L이 되고 시간으로 치면 T가 됩니다. T가 되는데 이 T는 송신시간 플러스 수신시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L에 해당하는 거리는 2분의 T가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송신파가 시작된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갔다가 수신파가 되돌아와서 도달한 시간, 이 시간이 이제 t가 되는 것이고
실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거리 L은 이 시간의 반만큼이기 때문에 계산해서 2분의 1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L은 2분의 1 TC, 이것이 이제 길이를 계산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식에서 우리가 L을 계산하기 위해서 T는 측정을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음속 C는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C는 표로 주어지거나 아니면 적당한 방법으로 측정을 해서 알아내야 됩니다. 뒤에서 또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각종 재질 내 음파의 속도 C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철이 5.8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음파의 속도, 음속을 얘기할 때 공기 중에서는 340m라고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340m라는 것은 15도씨일 때를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공기 중에 음속이 기온이 0도씨일 때는 331.45m/s, 그리고 기온이 1도씨 상승할 때마다 음속은 0.607m/s씩 빨라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어진 이 음속 데이터를 이용해서 거리를 계산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철의 음속 5.85m/s. 그러면 간단히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실습을 통해서 실제로 이 시간을 측정한 다음에 계산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깊이 측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작업은 이렇게 제품이 조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안에 이런 축이 박혀 있습니다. 근데 그 깊이가 얼마인지를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3개의 봉이 박혀 있는데 어느 깊이만큼 박혀 있는지를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런 초음파 센서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초음파 발생 장치에서 초음파를 발생해서 여기 초음파가 나오면 이것을 공작물에 대고 초음파가 진행했다가 되돌아오는 시간을 이용해서 그 값을 여기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에서 이제 그 값을 처리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손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일단 트랜스를 켜서 전원을 공급하고요. 그 다음에 레이저 발생 장치에 전원을 켜고, 그 다음에 계측기에 전원을 켭니다. 그리고 컴퓨터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클릭을 해서 필요한 몇 가지 사항들을 세팅을 해줍니다. 파일, 리로드 인스트루먼트, 그 다음에 enable, internal, echo, 여기까지 작업을 해주면 측정을 하기 위한 세팅이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측정 준비가 끝나면 초음파 센서를 측정하고자 하는 각 위치에 접촉을 시킨 다음에 계측기에서 표시하는 시간을 읽어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위치에서 각각 초음파가 반사돼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을 한 다음에 그 값을 가지고 깊이를 계산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제품을 누여서 지금 이 부분에 시간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측정을 해줍니다. 그 이유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실제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 센서를 측정하고자 하는 첫 번째 위치에다가 갖다 접촉을 시킨 다음에 시작 위치를 0점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평 위치를 계속 회전을 시키면 이 초음파가 봉의 끝에 도달했다가 되돌아오는 곳에서 신호가 발생되게 됩니다. 이 부분인데 여기까지 시간이 15.04 마이크로 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치로 이동을 해서 다시 제로 세팅을 해주고 노브를 이동을 해서 거리를 잽니다. 10.00초입니다. 마이크로 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치로 이동을 해서 다시 제로 세팅을 해주고 수평으로 이동을 해서 시간을 재면 여기까지가 7.72 마이크로 세컨드입니다. 지금 실제 깊이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 시간만으로 봐서는 첫 번째 위치가 반사돼 돌아오는 시간이 가장 길고 마지막 위치가 가장 짧은 것으로 봐서 이 부분의 깊이가 가장 깊은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측정을 한 다음에 제품을 눕혀서 이 부분에 시간을 다시 한번 재줍니다. 제로 세팅을 하고 쭉 이동을 시켜서 쭉 가보니까 여기까지의 거리 16.04초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부분의 측정 값이라는 것은 우리가 버니어 캘리퍼스로 측정을 해보면 지금 46mm인데 46mm를 갖다가 되돌아오는 시간이 16.04 마이크로 세컨드라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은 나중에 깊이를 계산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측정한 값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측정한 시간을 가지고 이제 각각의 깊이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실습 영상에서 시간을 측정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치를 측정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쪽으로 송신이 되고 어딘지 모르지만 어딘가에 이 봉의 끝에서 반사가 돼서 다시 일이 수신되는 이 과정입니다. 첫 번째 위치, 그러니까 시작하는 이 위치가 지금 이 위치가 되고 이 위치는 시간이 0이 됩니다. 그리고 반사돼서 돌아오는 시간을 보겠습니다. 수평으로 쭉 이동을 하면은 지금 이 위치까지가 15.04 마이크로 세컨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위치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위치도 마찬가지로 같은 과정의 반복입니다. 처음에 시작은 0에서 했고요. 송신이 돼서 반사돼서 수신돼 들어오는 시간까지가 10초입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 과정을 통해서 7.720 마이크로 세컨드. 지금 깊이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시간으로 보면 지금 이 부분이 가장 깊이 묻혀 있고, 그 다음에 중간 이 부분이 가장 깊이가 적은 것을 시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실제 깊이가 얼마인지는 이제 계산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폭인데 여기는 깊이가 얼마만큼 깊은 곳에 묻혔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지만, 지금 여기는 사실 버니 캘리퍼스로 측정을 해보면 이게 46mm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측정을 해서 시간을 굳이 알아내는 이유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6.04 마이크로초 데이터를 얻었는데,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 박혀 있는 깊이가 최소한 이거보다는 더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간으로 봐서. 지금 도면상에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깊이가 H1, H2, H3고요. 측정하려고 하는 곳은 아니지만 어떤 이유에 의해서 지금 이 폭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H1은 시간이 15.04 마이크로 세컨드, 두 번째는 10.00, 세 번째는 7.72 마이크로 세컨드였습니다. 그리고 폭은 16.04 마이크로 세컨드였고, 그 다음에 실제 길이는 버니어 캘리퍼스로 측정한 길이는 46mm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를 계산하려면 음속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H1, H2, H3는 음속도 모르고 길이도 모르기 때문에 음속을 모르면 계산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폭의 경우에는 시간도 알아냈고 실제 길이도 알아냈기 때문에 이 음속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속을 알고 있는 경우에 계산식이 깊이 L은 2분의 1 시간과 음속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2분의 1을 계산해 주는 이유는 시간이 송신시간과 수신시간, 이 전체가 시간인데 A, B이기 때문에 T는 A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거리는 요 L이기 때문에 T를 반으로 나눠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음속에 관한 데이터를 알 수가 없거나 아니면 주어진 데이터가 대략적인 성분을 근거로 한 거기 때문에 실제 측정하고자 하는 제품의 음속을 더 정확하게 구하고자 한다면
이런 수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L 값을 미리 측정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측정해서 정확한 음속 C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측정한 46mm와 16.04 마이크로세컨드를 이용해서 음속을 계산했더니 5.736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는 H1, H2, H3가 같은 재질이기 때문에 전부 이제 같이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앞의 표에서 주어졌던 철의 음속은 5.850이었습니다. 이 5.850에 비하면 값이 좀 작아진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이 실제 측정을 해서 얻어낸 음속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하는 이 값이 더 정확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한 T와 C를 이용해서 이 공식에 대입을 해서 L 값을 계산을 해봤더니 첫 번째는 44.135, 두 번째는 28.68, 세 번째는 22.141mm의 깊이가 계산이 됐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측정했던 정밀한 측정 외에 그리고 지금까지 측정한 방법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을 초음파 측정기라는 것을 이용해서 대략적으로 길이를 측정해보는 흥미로운 실습을 이번 시간에 해봤습니다.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측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배우는 정밀 측정 정규 과목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생소할 텐데 오늘 실습을 통해서 좀 친숙해졌으리라 생각하고요.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4주째 계속 비대면 수업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측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예로부터 즉 측정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는 영상을 하나 구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느 밤 한 관원이 왕명에 의해 비밀리에 소환된다. 그에게 새로 내려진 직책은 암행어사. 이어 4가지의 사물이 그에게 주어졌는데 어사 발령장인 봉서와 복무수칙이 적힌 사무 그리고 마패, 나머지 하나가 바로 유척이다. 유척은 글자 그대로 노쇠로 만들어진 자라는 뜻이다. 몸체의 길이는 약 20cm 내외. 유척에는 조선을 대표하는 5개의 척도가 모두 들어있다. 악기 제조에 쓰였던 황종척, 곡식을 재는 데 사용된 영조척과 포목의 길이를 쟀던 포백척, 제사 관련 물품을 제작할 때 사용됐던 예기척과 토지 길이를 쟀던 주척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노쇠자가 왜 암행어사의 필수품이 됐을까? 조선은 농업을 중심으로 한 농본주의 사회였다. 상대적으로 화폐 중심의 상업 경제는 크게 활기를 띠지 못했는데 국가에 내는 세금 역시 곡식이나 포목 등 현물로 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이 현물 조세를 거두는 일에 늘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 탐관오리들이 제 마음대로 기준이 되는 자나 되를 늘려 나머지를 자신의 몫으로 챙겼던 것이다. 암행어사는 국가 공인자인 유척을 사용해 도량형 기구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세금이 정확하게 걷어지는지를 감시했다. 이는 서민의 생활 안정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 확보에도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조세를 감시하는 일만큼이나 유척이 중요하게 활용됐던 곳이 있다. 바로 범죄 현장이다. 정조 11년 황해도 평산에서 한 젊은 부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사 결과 사인은 자살. 하지만 얼마 후 새로 부임한 관찰사가 이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결국 재검시를 위해 중앙에서 암행어사가 파견된다. 검시 현장에 도착한 암행어사. 그가 중요하게 사용한 것이 바로 유척이었다. 조선시대 법의학서인 증수무원록에는 검시에 사용되는 도구 하나하나까지 응용법물로 정해 규정하고 있는데, 시신의 위치와 상흔의 크기를 잴 때 나라에서 정한 관척, 즉 황종척만을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유척에 새겨진 또 다른 척도이다.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 억울함이 없게 하는 일. 그것을 위해 나라에서 정한 표준자를 사용하게 했던 것이다. 한 시대의 모든 기준을 하나의 막대에 담아놓은 만능자 유척. 그래서 유척은 행정 사법은 물론 사회 전 분야에서 감찰 활동을 벌였던 암행어사에게 가장 필수적인 도구였다. 국가의 표준을 명확히 해 민생을 안정시키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 그 가장 선두에 유척이 있었던 것이다.